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보내주신 여러 기사 또 분석 자료들 바탕으로 핵심만 좀 짚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다들 쓰시잖아요. 그거랑 비슷한데 규모를 수천, 수만 배 키운 말하자면 사회 전체를 위한 거대한 보조 배터리 시스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사회 전체의 보조 배터리라? 네, 특히 요즘 뭐 인공지능 AI나 전기차 같이 전기를 정말 많이 쓰는 산업들이 크면서 이게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ESS, 이게 정확히 뭐고, 왜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지, 또 기술 트렌드는 어떤지, 시장 경쟁 상황, 특히 우리 기업들 움직임까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ESS,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기본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말 그대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딱 그 시점에 공급하는 시스템인데요. 핵심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첫째는 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있잖아요. 이게 날씨 따라 발전량이 좀 들쑥날쑥한데, 그렇죠. 예측이 어렵죠. 네, 그럴 때 ESS가 남는 전력을 딱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공급해주면서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들쑥날쑥한 걸 좀 잡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전기요금이 좀 쌀 때 있잖아요. 심야 시간대 같은. 그때 충전에 뒀다가 비싼 낮 시간대에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아, 전력망 안정화에 비용 절감까지 정말 두 마리 토끼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게 쓰임새에 따라 꽤 다양한데요. 크게 보면 한 5가지. 다섯 가지나요? 네. 우선 발전소나 변전소에 들어가는 전력용 ESS가 있어요. 이건 전력망 주파수나 전압 안정시키는 뭐랄까 숨은 조력자 같은 역할이죠. 전력망 안정. 그리고 이제 마트나 빌딩, 공장 같은 데서 전기요금 아끼려고 쓰는 상업용도 있고요. 상업용. 네. 또 데이터 센터나 병원처럼 잠깐이라도 정전되면 큰일 나는 것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절대 안 되죠. 그런 데는 이제 비상전력을 바로 공급하는 UPS용 ESS가 필수입니다. 블랙아웃을 막아주는 거죠. UPS용.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뭐 태양광 패널 설치한 집에서 쓰는 가정용도 있고요. 밤에 쓰거나 정전 대비용으로. 마지막으로 통신기지국에 들어가는 통신용도 있습니다. 통신 끊기면 안 되니까요. 야, 정말 사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근데 최근에 특히 AI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충전 때문에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면서 이 ESS 시장 자체도 막 커지고 있다고요. 아,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시장조사기관이죠. SNE 리서치 자료를 보면 전 세계 리튬이온 ESS 시장 규모가 2023년에 약 185기가와트 아워, 기가와트시라고 전력량 단위냈는데요. 185기가와트 아워? 네, 이게 2035년에는 1232기가와트아워까지, 그러니까 6배 이상 커질 걸로 보고 있어요. 6배요? 와, 엄청난 성장이네요. 네, 이제 에너지 전원 시대고 전력 수요는 계속 느니까 ESS는 뭐랄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죠. 그렇군요. 이 성장하는 시장의 핵심, 역시 배터리 기술일 텐데 어떤 기술이 좀 주도하고 있나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나온다고 하셨죠. 네, 현재 ESS 시장의 대세는 단연 LFP 배터리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요. LFP?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보통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 3원계 NCM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조금 낮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장점이 있는데 바로 가격 경쟁력이 좋고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아, 가격이랑 안전성? 그렇죠. 수명도 길고요. 그러니까 한 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써야 하는 ESS에는 정말 딱 맞는 거죠.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 IAEA 분석을 보면 2023년에 세계 ESS 시장에서 LFP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에 달했어요. 80%나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럼 ESS에서는 성능보다 안전성, 경제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지만요. 근데 소재뿐만 아니라 배터리 모양, 그 폼팩터 경쟁도 치열하다고요. 특히 각형 배터리가 요즘 뜨고 있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각형이요? 네, 맞습니다.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같은 금속으로 된 사각캔 안에 배터리 소재를 넣은 형태인데요.
이게 부조적으로 외부 충격에 좀 강하고요. 아, 튼튼하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부에 가스가 생겼을 때 안전하게 빼낼 수 있는 통로, 벤트라고 하죠. 이걸 만들기가 좋아요. 벤트요? 그게 왜 중요하죠? 이게 최근에 ESS 안전 기준으로 되게 중요해진 열폭주 방지 기술, NTP라고 부르는데 Non-Thermal Propagation. 그러니까 한 셀에서 불이 나도 옆 셀로 번지는 걸 막는 기술 구현에 아주 유리합니다. 아, 화재 확산을 막는 거군요. 안전에 직결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배터리셀을 모듈로 안 묶고 바로 팩으로 만드는 CTP, 셀-투-팩 기술 적용에도 좋아서 공간 효율성이나 안정성 면에서도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안전과 긴 수명이 중요한 ESS에서 각형이 주목받는 이유죠. 그렇군요. 이런 기술 트렌드를 잘 타면서 시장을 이끄는 대표 주자 중 하나가 바로 테슬라잖아요. 전기차 회사로 유명한데 ESS 사업에도 굉장히 공격적이더라고요. 네, 테슬라가 정말 이 분야의 진심인데요. 단순히 가정용 파워월이나 산업용 메가팩 같은 제품 파는 걸 넘어서요. 넘어서요. 네, 전기차, 태양광, 그리고 ESS 이걸 다 묶어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 에너지 기업이요?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공급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자기들 전기차 충전 인프라랑 시너지도 내고 심지어는 ESS 운영 데이터를 활용해서 오토비더 같은 소프트웨어로 전력 거래 차익을 노리는 사업 모델까지 그리고 있어요. 와, 단순히 제품 판매가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그렇죠. 최근에 영국에서 전력 공급 사업자 허가 신청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여요. 영국이 전력 시장이 일찍 민용화됐고 옥토퍼스 에너지 같은 회사가 AI 플랫폼으로 혁신적인 전력 거래 모델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 배경이 있군요. 네. 테슬라는 여기에 자기들 전기차 배터리 남는 전력을 되파는 거, V2G라고 하죠. Vehicle to Grid. 이런 서비스까지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근데 테슬라가 이 ESS 배터리 공급처로 한국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아, 그게 또 중요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입니다. 관세 때문이군요. 네. 지금 중국산 ESS 배터리에 붙는 관세가 40.9%인데 내년에는 이게 58.4%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아, 거의 60% 가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나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중국 외에 다른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원하는 게 딱 아까 말씀드린 LFP 소재의 각형 배터리인 거고요. 아, LFP 각형.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테슬라 물량 따내려고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거군요. 각사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지금 3사 모두 테슬라랑 물밑에서 접촉하면서 경쟁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지난 7월에요. 한 6조 원 규모, 대규모 LFP ESS 공급 계약을 발표했어요. 업계에서는 이걸 테슬라로 보고 있죠. 6조 원 규모. 네. 네, 지금 미국 미시건 공장에서 LFP 파우치형을 생산 중인데 각형 LFP 생산 투자도 검토 중인 걸로 보이고요. LG엔솔이 앞서가는 분위기인가요? 일단 계약 발표는 했으니까요. 근데 삼성 SDI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는 강자거든요. 울산에 LFP 라인을 만들어서 기술 검증하고 있고 미국 공장 라인 일부를 LFP로 바꿀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삼성 SDI는 원래 각형 강자였죠. 네, 특히 삼성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관리 시스템까지 통합한 솔루션 SBB라고 삼성 배터리 박스 이걸 내세우고 있고 화재 확산 방지 기술 같은 안정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네, 그래서 만약 LG엔솔이 1차 물량을 가져왔다면 테슬라가 공급선 다변화 차원에서 삼성 SDI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SK온은요? SK온은 서산 공장에서 각형 LFP 배터리 개발은 마쳤어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대규모 양산 투자 계획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LNF랑 LFP 양극재 공급 MOU를 맺고 미국 생산 기반 마련을 준비 중이고요. SK온은 아직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커지는 미국 시장하고 중국 규제 강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기술력 있고 생산 능력 갖춘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게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ESS라는 게 AI나 전기차로 대표되는 미래 산업의 정말 중요한 숨은 동력이면서 또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열쇠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안정성이랑 경제성을 갖춘 LFP 각형 배터리가 시장 트렌드를 이끌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전력 변화와 맞물려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경쟁은 앞으로 더 뜨거워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전기를 저장하는 걸 넘어서서 앞으로 전기자 충전 인프라를 뒷받침하고 또 V2G처럼 전력망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 확장될 잠재력도 정말 무궁무진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ESS 기술이 여러분의 일상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집이나 혹은 전기차가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거대한 전력망의 일부가 되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거래하는 미래, 꽤 흥미로운 변화 아닐까요?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할 분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